지난 7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는 신발이 발견된 가운데 희생자의 신원이 70대 한인 남성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80대 한인 여성이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범의 차량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바퀴가 하나 달린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차기 하원 의장은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미 전역의 1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오늘 하루에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완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한미 경제연구소 포럼 연설에 나선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운을 뗐습니다. It's projected to deliver 10 times the climate impact of any other piece of legislation signed by any U.S. president in U.S. history.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북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내 자동차 업체에 도리어 불이익을 준다는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 이행 과정에서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that there are concerns in the ROK regarding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e are committed to continue dialogue with the ROK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하지만 한미 두 나라가 소통 중이라는 원론적인 언급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We face unprecedented threats from authoritarian states lik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ussia, where we should cooperate with other responsible economies to reduce vulnerabilities. 이도훈 외교부 차관은 전략적인 국제 경쟁이 펼쳐지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한미 양국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공동 이익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 7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는 신발이 발견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희생자의 신원이 한인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 NPS에 따르면 지난 7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어비스풀에서 발견된 발의 DNA를 3주 동안 검사한 결과 LA에 거주하는 한인 70세 노이룬 씨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신원을 파악하고 노 씨의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현재 증거 부족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원인이 미궁으로 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노 씨의 발이 발견된 어비스풀의 깊이는 53피트로 공원에서 가장 깊은 곳 중에 하나며 공원 측은 방문객들에게 온천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정된 산책로를 따라 걷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천물이 화씨 140도대까지 올라가는 유명한 관광지이자 위험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한편 공원 관계자들은 지난 1890년 이후 공원 안팎에서 온천 관련 부상으로 최소 22명이 숨졌다면서 방문하게 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80대 한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4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삼가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에서 흰색 BMW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83살 한인 여성 이봉 씨가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흰색 BMW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한인 여성을 들이받은 뒤에도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여성은 자녀 셋을 둔 싱글맘으로 미국으로 이민 와 메릴랜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almost seems so cruel that a 83-year-old was left alone on the street, badly concussed with like bones all broken. 경찰은 뺑소니범의 차량 정보를 공개하고 검거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바퀴가 하나 달린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퓨처모션 업체의 한 바퀴 스케이트보드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탑승자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동 중에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동안 최소 4명이 퓨처모션의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넘어져 뇌손상과 뇌진탕, 골절 등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SC는 퓨처모션에게 원힐 스케이트보드를 대량 리콜할 것을 권고했지만 업체 측은 대량 리콜을 거부하고 지난 8월 GT 전동 원힐 스케이트보드 제품에만 리콜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차기 지도부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열린 하원 연설에서 내년 1월에 열리는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을 것이라며 새로운 세대에게 민주당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For me, the hours come for a new generation to lead the Democratic caucus that I so deeply respect. 앞서 펠로시 의장은 중간 선거의 개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전날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확정 보도 이후 퇴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82세로 고령인 펠로시 의장을 향한 당내 세대 교체론 압박과 지난달 불거진 남편 폴 펠로시 피습 사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지도부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기 하원 의장은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10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스타벅스가 빨간 컵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레드컵 데이로 1년 중 가장 바쁜 하루로 꼽히는 날입니다. 직원들은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오늘을 선택했는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 앞. 오늘은 스타벅스가 재사용이 가능한 빨간 컵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레드컵 데이입니다. 가장 바쁜 하루로 꼽히는 날이지만 직원들이 거리에 나와 처우 개선이라고 써진 손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nd it's not fair that we're not being treated with respect and dignity like their mission and values say. So today we're going on strike to prove to them that even though this may be your busiest day of the year, it can be a day where we can also show them that we have the power to flex our, labor. 이번 파업은 미 전역의 10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2천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2월 첫 노조가 결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파업 매장 가운데 사이프레스 파크와 롱비치 등 LA 지역의 5개 지점도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 사측을 상대로 더 나은 임금과 일관된 근무 일정 등을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on strike today because Starbucks has refused to show up to the bargaining table and bargain a contract with the union. It is unacceptable and it is a tactic to bully us and scare us out of unionizing and organizing. We won't stand for it, and that's why we're on strike today. We need to get better treatment for our staff. We need to get better ways of addressing some of the harassment that we experience from some of our customers.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현재 직원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있고 교섭 없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스타벅스에서 시작된 노조 탄생이 아마존과 애플로 이어지면서 현재 미국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노조 결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버지니아 대학 학생들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는 지난 13일 캠퍼스 주차장에서 대학 미식축구 선수 3명이 숨지고 학생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잠정 폐쇄됐던 캠퍼스를 재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에 돌아온 학생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미식축구 선수들의 등번호를 새긴 포스터와 꽃 등을 준비해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And just like seeing people on grounds, you can just feel like how different it is. There's definitely, everyone's feeling the loss. And yeah, you can just see it around grounds. I think part of me was expecting, are people going to try to just pretend like nothing happened? And, I think that's the complete opposite. I think people wanted to reflect, wanted to talk about this. It's a shared, trauma that we have. 해당 사건은 버지니아 대학교의 전 미식 축구 선수였던 크리스토퍼 나넬 존스 주니어가 미식 축구 선수들이 탑승하고 있던 전지훈련 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대학교는 오는 19일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75억 달러가 투입되는 역대 최대 댐 철거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오늘 오리건주 남부와 캘리포니아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클레머스강 하류 4개 댐을 동시에 철거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은 2016년 4월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전력회사 퍼시픽 에너지, 환경단체 등이 철거에 합의한 지 6년 만에 이뤄졌으며 환경단체는 20년 전부터 클레머스강 댐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 초에는 이 강에 서식하는 연어 7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강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댐 철거 운동이 시작됐고 그동안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주정부와 당국은 5억 달러를 들여 댐을 철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댐이 모두 없어지면 수질 개선으로 강에 의존하는 부족민의 삶이 향상되고 300마일이 넘는 연어의 서식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삶의 의존도가 올라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조사 연구단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1,300여 명의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의 응답자가 소셜미디어는 팬데믹 기간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유지해줬고 창의력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활용 빈도가 높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의 10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험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소셜미디어가 10대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팬데믹 기간 교류를 도와주며 고립감과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와 균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인스타그램 등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LA 한인회에서 리얼 아이디 신청 접수를 진행해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을 드렸는데요. 문의가 급증하자 한인회에서 다시 한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내년 2023년 5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인들이 DMV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LA 한인회에서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는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행 업무가 시작되며 당일 300명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은 LA 한인회로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등 원본 서류와 거주 증명서, 그리고 신청 비용을 준비해 예약 시간에 방문하면 되며 62세 시니어는 신청 비용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벤투호의 주장인 손흥민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파워 랭킹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하는 축구 선수의 파워 랭킹 탑 50을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손흥민을 13위로 꼽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파워 랭킹이 37위였으며 올해 24개 단위 상승했고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속한 H조의 4개 팀의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소속팀에서 경기 중 안면 골절을 당해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안화골절 수술을 한 뒤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카타르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카타르 월드컵 파워 랭킹의 1위와 2위는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와 카림 벤제마가 기록했고 벨기에의 케빈 데 브라위너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어제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을 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중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태국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인데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얼굴을 맞대는 건 처음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이며 협력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밝은 표정으로 시 주석의 발언에 호응했습니다. 日両は地域と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とって共に重要な責任を有する大国であります。 그러나 동중국해의 영토 분쟁이나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尖閣諸島を含む東シナ海情勢や中国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等の軍事的活動について深刻な懸念を表明し、また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改めて強調しました。 중일 두 정상은 솔직하고 진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데 시진핑 주석도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이 좋은 스타트를 했다며 중국 정부가 하야시 외무상을 초청하기로 했고 앞으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러시아가 이틀 만에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시. 달리던 차 앞으로 거대한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기자들에게 키이우 상공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며 가스 생산 시설이 폭격받고 있고 드니프로시에서도 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Була чергова російська терористична атака зранку. Десятки ракет, цивільні об'єкти, головна мішень. 이번 공격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등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주요 목표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이 가해진 건 지난 15일 이후 이틀 만입니다. 지난 15일에도 러시아는 미사일 약 100발을 발사하는 등 개전 이후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점을 노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민간인들의 고통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겁한 패배자의 모자란 전술이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어느 누구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기관장 회동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러시아 측에 핵무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새벽에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환영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들어온 지 열흘 만에 맞이한 첫 번째 손님입니다. 40분 동안 확대 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빈살만 왕세자의 사우디 개혁 프로그램을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네온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40분 동안 둘만의 환담, 그리고 1시간 10분간의 오찬도 이어졌습니다. 만난 시간이 3시간이나 됐습니다. 왕세자가 떠날 때는 손을 잡고 배웅했습니다. 아주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는 저녁에도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피터 베니크 대표,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원전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행사가 열렸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먼저 귀국해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2구 참사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순방 일정을 최소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국 재계 회장들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총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 사업 규모 670조 원으로 추정되는 네옴시티 사업 때문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홍해 인근 사막 한가운데에 네옴시티라는 미래 도시가 건설됩니다. 도시 길이만 서울에서 강원도 강릉만큼 거리인 170km. 여기에 높이 500m의 유리벽을 세우고 900만 명 인구를 모을 계획입니다. 택시는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도처에 인공지능 로봇이 투입돼 집안일과 다른 서비스 업무를 맡습니다. 스키장과 대형 리조트를 통해 전 세계의 부유한 관광객들도 불러 모을 꿈도 꾸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판타지 도시, 미래 도시, 어떤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는 초대형 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우리 돈 670조 원이 들어가는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5년 전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발표한 계획입니다. مثل الفرق بين هذا الهاتف وبين هذا الهاتف. 사우디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는 만큼 도시는 100%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만 운영됩니다. 해외 기술력과 투자가 필요한 사우디와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맞물렸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이미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지하터널을 뚫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이나 현대자동차의 미래모빌리티, SK의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진출 가능성에 5G 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 사업 수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다소 환상적으로 들리는 이런 도시가 정말로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비용 또한 당초 전망의 2배가 필요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에서 우리 기업과 이뤄진 26개 협약 가운데 실제 계약이 이뤄진 건 4건뿐일 만큼
진행 추이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측근 김용 부원장 구속과 기소로 1차 관문을 넘어섰던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며 나아갈지 최대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와 경기도청 근무 시절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또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치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남욱 변호사 등이 맞도록 공무상 비밀을 활용한 혐의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검찰의 주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한 소설이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 실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근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정 실장의 신변까지 확보할 경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에 특혜를 주는 과정을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본격적으로 이 대표의 혐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일부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는 민주당 측 반발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수사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한 달 전보다 무려 15배나 폭증했습니다. 월 2,000명 수준이던 관광객이 29만 명으로 확 늘었는데요. 1등 공신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2만 명이었는데요. 일본이 지난달부터 방역 대책을 대폭 완화하자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입국자 수 상한선을 폐지하고 단기 체류자에게 요구하던 비자도 면제했는데요. 여기에다 엔저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만 명을 넘어서며 8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현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43%라는 미국 데이터 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인 H조에서는 포르투갈이 74%로 1위, 우루과이가 69%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승컵은 남미의 강호, 브라질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제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SNS와 커뮤니티에는 도시락 모의고사 관련 글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맘카페를 포함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수능 보는 아이를 위해 며칠 전부터 도시락 싸는 법을 연습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시험장에선 도시락이 복도에 있을 테니 도시락을 베란다에 몇 시간 놔두고 상태를 봤다. 아이가 좁은 책상에서 밥을 먹을 것 같아서 공간을 작게 차지하게 만들었다 같이 수능을 앞두고 도시락 만들기 예행 연습을 했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모두 다른 반찬이지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아 보이는데요. 며칠 전부터 아이에게 도시락 메뉴를 먹어보게 하고 시험이 끝날 시간까지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또 소화가 잘 됐는지는 확인했다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고요. 아이가 며칠 먹어보더니 오늘 메뉴대로 써달라고 했다며 입맛 합격의 기쁨을 전한 게시글엔 축하와 응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월드 투어를 마친 월드컵 트로피가 개최국인 카타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트로피 투어. 월드컵 개막에 앞서 본선 진출국을 포함한 51개 나라를 돌며 전 세계 팬들과 만났고요. 우리나라에도 지난 8월에 공개가 됐죠. 무게 6.14kg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월드컵 트로피는 2명의 선수가 지구를 높이 든 모습입니다.
이 멋진 트로피를 월드컵 정상에 오른 단 한 팀만 손에 넣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승한 나라도 진품은 잠시만 보관할 수 있고요. 국제축구연맹이 트로피를 회수하면 가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방송을 촬영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케냐에서는 뉴스를 촬영하던 중 코끼리가 기자를 방해해서 방송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케냐를 덮친 최악의 가뭄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 중인 기자. 그런데 갑자기 기자 뒤로 코끼리 한 마리가 다가와 한쪽 귀를 코로 더듬습니다. 그래도 기자는 당황하지 않고 보도를 이어가죠. 하지만 코끼리 코가 머리를 쓰다듬다가 점점 얼굴 쪽으로 내려와서 입까지 들어오려 하자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코끼리 장난을 치기 전부터 기자를 쳐다보고 있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케냐 매체 KBC는 이 장면을 그대로 뉴스 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다. 기자의 침착함 대단하다. 나라면 못 참았다 같이 대부분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미국의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예지력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의 프로듀서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던 알진이 자신의 SNS에 심슨 가족의 가장인 호머 심슨이 트럼프 2024란 글씨가 적힌 표지판 위 하늘을 나는 모습이 담긴 에피소드 이미지를 공유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게시물에 2015년에 예언한 것이란 설명도 달았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2024년 대선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죠.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디즈니의 폭스 인수, 아프리카를 휩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같이 그동안 예언에 적중했던 심슨 가족의 과거 에피소드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살 소년이 대낮 길거리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던 아이를 한 여성이 뒤에 바짝 붙어 따라오는데요. 여성이 계속 말을 걸자 위험을 느낀 소년. 한 가게에 들어가 여성 점원에게 엄마인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요. 이 순간에도 여성은 상점 문을 잡고 서 있죠. 점원이 입구로 다가가 문을 잠그자 그제야 자리를 떠나는데요. 빠른 판단력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한 소년과 또 도움의 신호를 알아챈 점원의 기지에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